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및 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고 결심하는데도 이미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막상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쪽팔려서 말을 또 못하겠고,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의 상간소, 이혼소 경험, 그리고 상담을 받으신 회원분들의 다양한 소송 경험들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고려사항 및 찐 조언, 엘레강스 찐 아닙니다. 네,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그리고 진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의 나이와 상관없이 상간자 소송 수임건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한다. 최소 500건에서 1000건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좋습니다. 본인 사건의 판결 사례, 판례라고 하죠. 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하는 소송에 덧붙여서 첨부를 해서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고 그 판결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요즘에 소송은 거의 소장 내용이 거의 8, 90% 이상을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조금 증거 싸움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상대 측과 다툴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60살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겨우겨우 변호사 자격증 따고 사무실을 열어서 운영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임건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수의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 사무소를 선택한다. 다수의 변호사가 소속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 가사, 형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계실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물론 상간소 전문 사무소도 있을 수도 있고 이혼소송 전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형사 부분의 변호사분들이 더 있다라면은 가끔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목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장이 상간자에게 송부될 경우에 이 소속 변호사들의 대리인으로 다 기재가 되거든요. 그럼 최소 4명에서 10명 정도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기재되면은 상간자 딱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으로 압박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무조건 제가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규모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건데요. 알고 보니까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기준이 대표자 등록 3인 이상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곳도 미행장도 법률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송 변호사가 탈락 1명인 경우가 아니라 최소 4명 이상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관할이 지방이라 하더라도 서울, 서초 등 강남 소재 변호사 사무소를 선택한다. 지방에 사는 본처가 서울, 강남, 한복판, 서울중앙법원과 대법원 인근의 대형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냥 소장 날라오면 그 변호사 사무소 인터넷으로 검색할 거 아니에요. 일단 상간자가 기선이 조금 제압이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기선이 제압이 되는데요. 요즘 소송 자료나 접수 등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원고와의 증거 및 제출 자료 초안 등은 이메일로 파일로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분들 이 걱정하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직접 보지도 못하고 저 소송할 때 멀어가지고 신경 안 써주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재판 참석할 때 의뢰했던 변호사분이 바쁘거나 거리가 먼 경우 복대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참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외모나 별로 능력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실상은 판사님들은 이미 제출된 준비 서면 등 서류를 통해서 이미 재판 결과를 판단해 놓으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정에서의 변호사의 변론 시간은 고작 5분, 3분 내외입니다. 길지가 않고 사실은 문서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임하실 때 변호사님이 담당 변호사님 직접 저희 법원에 오시나요? 기일에 참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통과 연락이 잘 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상간소 자체 소송 중에 가장 쉬운 거고 사소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소송을 처음 접하는 아내분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기일 전에 변호사님이 연락이 와서 의뢰인의 의견을 묻고 서로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로 이제 알람이 가는 시스템을 갖춘 변호사 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사건을 의뢰한 원고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잘 되어야 소장이나 제출 서류에 반영이 잘 되기 때문에 재판장이 직접 가지 못하는 의뢰인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문서뿐만 아니라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분께서 원고의 물음에 뭐 사실 재판장에 갈 수도 있고 상담 중일 수도 있으면 실시간은 답은 어려울 거예요. 저 또한 상담하면서 그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 후에는 되도록 빨리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선택하시기 바라고, 오히려 변호사님 성격에 따라 저랑 비슷한 유형이겠죠. 오지라퍼 유형.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일 있으면 더 흥분하시고 더 잘 됐다고 생각하셔서 먼저 연락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카페랑 연계된 변호사님. 네. 일단 성향을 잘 살펴보시고 나는 얌전한 변호사가 좋다. 나는 뭐 정의파가 좋다. 이런 거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수임 시 비용과 성공 보수 등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처음에 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 보수 생각도 안 하거든요. 성공 보수는 판결금의 보통 7%에서 10%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내가 소송을 해서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을 7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다시 줘야 되는 겁니다. 선임료랑 빼고. 물론 성공 보수가 없으신 분도 계세요. 저희 카페랑 연계된 분. 예, 변호사 비용은 보통 330에서 550 전후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비싸다고 실력 있는 변호사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소장을 거의 다 받아보거든요. 대응한 준비 서면이나. 그러면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기승전결, 그리고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서 뭐 물타기를 한다던가 어떤 걸 중심으로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필력이 다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소장을 쓰냐에 따라서 진짜 결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에 직장에서 알고 계셨던 분이신데 외도 기간이 9년이었는데 1,500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거기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일했던 분이신데 문제는 그분이 증거 자료가 되게 사실 미약하긴 했어요. 핵심적인 거긴 했지만 미약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증거를 많이 확보하라는 이유가 증거를 어떻게 소장에 기재하냐에 따라서 죄가 더 많이 나빠지고 덜해지고 이런 차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빼박 증거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정황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재질을 더 많이 나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증거할 수 있는 것들 다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말해달라면 다 말해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증거 싸움이다. 소송은 증거로 다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이혼 소송을 같이 진행하라고 부추기는 변호사는 수임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을 할 건지 의향을 물으시는 경우는 사실 괜찮습니다. 보통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다가 저처럼 이혼 소장이 날라오거나 도저히 이 남자랑 살고 싶지 않다.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수순처럼 이혼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현재 마음으로는 준비가 안 됐고 원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혼 소송하고 같이 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최초 상담 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은 자격사가 아닙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법률적 지식도 상당하고 보통 법대 출신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통을 사무장과 하다 보면은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너무 유명한 변호사 선임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 상담하면 땡땡 변호사, TV 맨날 나오는 땡땡 변호사, 꽁꽁 변호사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선임비도 너무 과했고 방송 출연 등 기타 다른 업무로 바빠서 정작 변호사님 얼굴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컴플레인하는 분들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방송 출연하시는 변호사분들, 유명한 변호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송에 대해 거의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상간소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그닥 어려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과하게 선임료를 지불하고 막 최고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싸움이고 기간 또한 6개월 이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혼소는 결이 달라요. 이혼소는 일단 재산 분배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재산 자체가 재산 싸움이거든요. 이혼소송은 20억, 40억 이러면 수임료 자체도 크고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그런데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상간소라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아니 저렴하다고 해야 되겠네. 위의 조건에 맞는 분 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변호사 제가 알고 계신 분 상간소 전문인 분들 뭐 3-4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내분들 가장 유리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변호사님은 카페 아내분들이 추천을 해주신 변호사님이시거든요. 네. 다른 데서 하셔도 되는데 다른 데서 하셔가지고 정작 청구 금액을 지방에서 해가지고 3천만 원 하신 경우도 있고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3천만 원 초과하는 거. 그리고 막 소장 내용 보면은 그냥 썸머리 요약본 아니면 아내분이 해준 내용 그대로 적으시는 분. 예, 제가 답답해서 특히 경북이나 이런 쪽에 약간 보수적 성향이 많으신 분들은 많으시더라고요.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여튼 여러분들 저는 소송할 때 서울 쪽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네.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갑이고 그들이 을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문의하시고요. 연락이 안 되면 사무실에 항의하십시오.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면 셀프 나홀로 소송하지 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아내분들 변호사님한테 잘못 보이면 내 소송을 덜 신경 쓸까 봐요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아니요. 우는 아이 젖 더 줍니다. 저 또한 변호사 사무소 엄청 괴롭혔습니다. 제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접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아는 용어들인데 그걸 변호사님한테 물어본다. 이건 아닌 거죠. 내가 최소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검색을 해보고 내가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해야죠. 이런 용어인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변호사님이 그 전화 받고 싶진 않겠죠. 예. 저는 항상 제가 먼저 검색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도 아니죠. 카톡이었죠. 바쁘시니까 전화 못 받으니까. 네. 변호사님들께서는 수없이 많은 수임한 사건 중에 하나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일생일대 첫 번째 혹은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남편의 외도 상황조차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진행 과정 정말 더디게 느껴지고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막 맨 나의 사건 하루에 100번씩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에너지 소진하지 마시고 변호사님한테 분명히 기일 과정이나 이런 소통이나 문자 받는 거 나의 전자소송 사이트에 본인 사건 번호랑 공인인증 다 등록하셔가지고 문자로 실시간으로 밖에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 거기 일부러 들어갈 필요 없어요. 들어간다고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할 때 고려사항 및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